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이 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말하기도 민망하네요. 중소기업 과장으로 30년 가까이 일했고, 6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 하나 있는데, 이제 23이 됐어요. 대학 졸업반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33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거든요. 제 이야기는 1987년 서울의 한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무리해서 괜찮은 아파트 단지에 집을 장만하셨어요. 같은 단지에 미란이라는 여자애가 살았습니다. 박미란. 저랑 동갑이었어요. 야, 이준서. 학원 같이 가자. 미란이는 늘 이렇게 소리치면서 저를 불렀어요. 저는 좀 조용한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미란이는 달랐어요. 밝고 활발하고 웃음소리도 컸죠. 우린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학원도 같이 다니고 놀이터에서도 늘 같이 놀았죠. 그렇게 소꿉친구가 됐어요. 너 나중에 커서 뭐 될 거야? 어느 날 놀이터 그네에서 미란이가 물었어요. 나? 잘 모르겠는데. 너는? 나는 작가. 멋진 책 쓰는 작가가 될 거야. 와, 좋겠다. 나는 그냥. 선생님? 그럼 내가 책 쓰면 내가 내 반 애들한테 읽혀줘. 그때는 그게 그냥 아이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제 마음속에 미란이가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는 달랐어요. 미란이는 여자 중학교로, 저는 남자 중학교로 갔죠. 그 시절엔 남녀공학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같은 동네라 가끔 마주쳤어요. 학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동네 놀이터에서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쯤 됐을 때 미란이가 확 예뻐진 거예요. 아니, 원래도 예뻤는데 그때부터 제 눈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오빠, 오랜만이다. 어느 날 학원 앞에서 미란이가 저를 불렀어요. 오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면서도 좋았어요. 미란아. 잘 지냈어? 응. 오빠 고등학교 어디가? 남자 고등학교 갈 것 같아. 너는? 나는 여자 고등학교. 그렇게 우린 고등학교도 각자 다른 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 시절엔 남녀공학이 정말 흔하지 않았거든요. 1992년 봄, 저희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그 전에 겨울방학 때 저는 미란이에게 고백했어요. 놀이터 그네에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미란아, 너 좋아해. 사귀자. 미란이는 한참을 말없이 그네를 밀었어요.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죠. 그리고 미란이가 말했어요. 나도 오빠 좋아해. 중학교 때부터. 그날의 기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린 연인이 됐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모르셨어요. 고3인데 연애하면 안 된다고 하실 게 뻔했거든요. 우리의 데이트는 소박했어요. 남녀공학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는 남자 고등학교, 미란이는 여자 고등학교를 다녔죠. 같은 동네에 사는 소꿉친구였지만 학교가 달라서 매일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더 특별했는지도 몰라요. 매일 저녁 7시 학원이 끝나면 우린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네에 나란히 앉아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죠. 저는 그때 미란이를 위해 시를 썼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평생 써본 유일한 시들이에요. 미란아, 이거 너 주려고 썼어. 뭐야? 편지. 아니, 시. 미란이는 제가 건넨 공책을 펴서 읽었어요. 제 서툰 글씨로 쓴 시였죠. 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그곳이 나의 집이고 나의 우주야. 오빠, 이거 너무 좋은데? 내가 공책에 적어도 돼? 응, 당연하지. 미란이는 정말 제 시를 자기 공책에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우린 약속했죠. 우리 대학 붙으면 꼭 같이 대학로 가자. 응. 그리고 100일 되는 날 남산타워도 가는 거야. 근데 우리 100일이 언제야? 한 달 후? 그럼 그때 꼭 가자.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미란이는 제 곁에서 사라졌거든요. 1992년 가을,
10월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미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만나자고 했죠. 밤 10시에 놀이터로 나왔어요. 미란이는 이미 그네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미란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준서야. 미란이는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나 내일 캐나다 가. 응? 여행? 언제 돌아와? 아니, 이민 가는 거야. 안 돌아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이민? 아빠가 사업이 망했대. 빚이 엄청 많대. 삼촌이 캐나다에 있는데 거기로 가야 한대. 언제? 진짜 내일? 응. 밤 비행기. 안 돼. 안 돼, 미란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린 그날 밤 새벽까지 놀이터에 앉아 있었어요. 울고, 이야기하고, 또 울었죠. 미란이는 캐나다 주소를 적어줬어요. 저도 우리 집 주소를 적어줬고요. 꼭 연락할게. 편지 쓸게. 나도. 절대 잊지 마. 약속해. 응, 약속할게. 다음 날 미란이는 정말 떠났어요.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죠. 전화번호도 없었어요. 국제전화는 너무 비쌌거든요. 그 시절엔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어요. 편지가 유일한 방법이었죠. 저는 미란이가 떠난 다음 날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썼죠. 학교에서 있었던 일, 제 마음, 미란이가 그립다는 말들을요. 그런데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처음엔 미란이가 바빠서 그런가 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아, 미란이가 날 잊었구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구나.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미란이를 잊으려고 애썼죠. 대학 입시에 집중했고, 대학에 갔고, 다른 여자를 만났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미란이도 저한테 편지를 보냈었대요. 몇 번이나요? 근데 주소가 잘못 적혀서 반송됐다고 해요. 저도 미란이네 캐나다 주소로 편지를 보냈는데 미란이네 가족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못 받았다고 하고요. 우린 서로에게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닿지 않았던 거죠. 우린 서로가 서로를 잊었다고 오해한 채로 33년을 살았습니다. 전 20대 중반에 대학 선배와 결혼했어요. 평범한 결혼이었죠. 사랑보다는 나이가 차서 주변에서 결혼하라고 해서 한 결혼이었어요. 딸 하나 낳고 그럭저럭 살았죠. 행복했냐고요? 글쎄요. 불행하지도 않았지만 특별히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는 거였죠. 40대 중반 저는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서로 지쳤던 것 같아요. 대화도 없었고 감정도 없었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죠. 결국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전 별말 없이 동의했어요. 딸 지우는 그때 17살이었는데 엄마 편을 들었죠. 당연했어요. 제가 좋은 남편도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으니까요. 이혼 후 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회사 다니고 집에 오면 편의점 도시락 먹고 TV 켜놓고 잠드는 게 일상이었죠. 주말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딸 지우가 가끔 찾아왔어요. 이제 23이 된 지우는 제법 어른스러워졌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취미라도 가져봐. 취미? 난 할 게 없는데. 운동이라도 하고 사람들이라도 만나고 그래야지. 아빠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난 괜찮아. 괜찮긴. 아빠, 요즘 다들 SNS로 옛날 친구들 찾던데. 아빠도 해봐. 지우는 제 핸드폰에 페이스북을 깔아줬어요. 솔직히 전 별 관심 없었어요. 누굴 찾겠어요?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도 없는데요. 그런데 올해 2월 어느 주말 정말 심심해서 페이스북을 뒤적거리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옛날 동네 추억을 공유하는 그룹이었어요. 80년대, 90년대 그 동네에서 자란 사람들이 옛날 사진이랑 추억을 공유하는 곳이었죠. 전 그 그룹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게시물들을 쭉 보는데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혹시 우리 동네 놀이터 그네 기억하시는 분? 저 거기서 고백받았던 추억이 있어서요. 그 그네 아직도 있대요.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낡은 초록색 그네. 전 그 그네를 알아봤어요. 제가 미란이랑 수도 없이 앉아있던 그 그네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게시자 이름을 봤죠. MIRAM 파크. 프로필 사진은 밴쿠버 풍경이었어요. 미란이? 설마. 세상에 박미란이 한둘이겠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어요. 전 프로필을 클릭했어요.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았지만 밴쿠버 거주, 나이는 50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메시지를 보낼 용기가 안 났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면? 만약 미란이가 맞는데 저를 기억 못하면? 아니면 기억은 하는데 연락하고 싶지 않으면? 1시간 동안 고민했어요. 메시지를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20번도 넘게 반복했죠. 그리고 결국 보냈어요. 혹시 1992년에 우리 동네 살았나요? 저는 이준서입니다. 남자 고등학교 나왔고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전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너무 떨려서 확인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밤 잠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켰죠. 알림이 와 있었어요. 메시지가 왔다고요. 전 눈을 감고 한참을 있다가 메시지를 열었어요. 준서야? 정말 너야? 나 미란이야. 여자 고등학교 나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 가능해?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회사 가는 지하철 안에서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33년 만에 미란이를 찾았어요. 그날 저녁 전 회사에서 조퇴했어요. 집에 와서 미란이가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밤 10시 캐나다는 아침이었나 봐요. 연결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그 목소리. 3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나이가 들어서 약간 낮아졌지만 톤은 그대로였어요. 미란아, 나야. 준서.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서야. 정말 내가 맞아? 진짜? 응, 나야. 우린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서로 숨소리만 들으면서 울었죠. 미란이가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변했네. 아니, 어른이 됐네. 너도. 근데 신기해. 내 목소리 같아. 나도. 준서 목소리 같아. 그날 밤 우린 새벽까지 통화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왜 연락이 끊겼는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미란아, 나 편지 진짜 많이 썼어. 너네 캐나다 주소로. 근데 답장이 없어서. 너 날 잊은 줄 알았어. 나도 편지 썼어, 준서야. 몇 번이나. 근데 답장이 안 와서 나도 내가 날 잊은 줄 알았어. 그래서 포기했어. 우리 참 바보 같았다. 정말. 미란이는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캐나다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영어도 못해서 고생했던 이야기, 20대의 현지 교포와 결혼한 이야기, 아들 낳고 키운 이야기, 그리고 4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야기까지요. 많이 힘들었겠다. 응. 근데 이제는 괜찮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들이 잘 커져서 다행이야. 준서야, 너는? 결혼했어? 응. 했었어. 6년 전에 이혼했어. 아, 딸 하나 있어. 23. 많이 힘들었겠다. 응. 근데 뭐? 이제는 그냥 사는 거지. 긴 침묵이 흘렀어요. 우린 서로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완벽하지 않은, 행복하지만은 않은, 그냥 버티며 사는 삶이요. 준서야. 응? 나 다음 달에 한국 갈까? 엄마 산소도 가야 하고. 그리고 널 보고 싶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진짜? 응. 근데 나 많이 변했어. 주름도 많고 살도 쪘어. 실망할 수도 있어. 미란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배 나왔고 머리도 많이 빠졌어. 근데 그래도 보고 싶어. 진짜 내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래. 그럼 갈게. 3월에. 응. 공항에 마중 나갈게. 준서야.
나 너무 떨려. 나도. 3월 15일 인천공항. 전 2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초조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작은 꽃다발을 샀어요. 들고 내려놓고 또 들고를 반복했죠.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 전화로만 얘기했는데. 도착 게이트 앞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전 계속 문을 쳐다봤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어요. 그리고 한 여자가 보였어요. 짧은 머리, 안경, 청바지에 패딩, 캐리어를 끌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 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 사람이야. 손을 들었어요. 미란이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미란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음이 번졌어요. 우린 천천히 걸어가 서로 마주 섰어요. 1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요. 준서야. 미란아. 어색했어요. 악수를 해야 하나, 포옹을 해야 하나 망설였죠. 그런데 미란이가 먼저 안겼어요. 전 잠시 얼어붙었다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어요. 진짜네? 진짜 너네? 공항 한복판이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괜찮았어요. 33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거든요. 그날부터 2주 동안 우린 거의 매일 만났어요. 미란이는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묵었고 전 퇴근하면 그쪽으로 갔죠. 첫날 우린 옛날 동네에 갔어요. 옛 추억을 찾으러요. 지하철에서 내려 걸으면서 미란이가 말했어요. 많이 변했을까? 당연하지. 30년도 넘었는데. 근데 떨린다. 동네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은 넓어졌고 낡은 건물들은 새 건물로 바뀌었죠.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돼서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여기가 우리 아파트였는데. 미란이가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맞아. 근데 진짜 다르다. 놀이터는 어디지? 우린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어요. 놀이터가 있었죠. 새 놀이기구들이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 오래된 그네가 있었어요. 바로 그 그네요. 저기다. 미란이가 소리쳤어요. 우린 그네로 달려갔죠. 페인트는 벗겨지고 녹이 슬었지만 분명 그 그네였어요. 진짜 그대로네. 미란이가 그네에 앉았어요. 전 옆 그네에 앉았죠. 33년 전처럼요. 여기. 우리 늘 여기 앉아 있었잖아. 응. 매일 저녁 7시에. 도시락 먹고 숙제 같이 하고 너는 4시 들어주고. 미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준서야, 그 시들 아직도 기억해? 창피한데. 나 그거 다 공책에 적었었어. 아직도 갖고 있어. 정말? 응. 캐나다 집에 있어.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미란이도 저처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우린 남산타워에 갔어요. 33년 전 가기로 했던 곳이죠. 100일 되는 날 남산타워 가기로 했었는데 미란이가 말했어요. 응. 그땐 못 갔지. 이제라도 가는 거야. 33년 늦었지만 33년이면 100일이 120번도 넘게 지났네. 그러네. 그럼 우리 이제 4만일? 우린 웃었어요.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 야경을 봤죠. 그리고 사랑의 자물쇠를 걸었어요. 준비해 간 건 아니었는데 거기서 파는 걸 샀어요. 자물쇠에 이름을 적었어요. 준서 미란. 그리고 난간에 걸었죠. 이제 못 돼. 미란이가 말했어요. 응. 영원히. 한강변도 갔어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보며 이야기했죠. 준서야, 너 지금 행복해? 미란이가 물었어요. 행복? 글쎄, 잘 모르겠어. 그냥 사는 거지. 너는? 나도. 그냥 살아. 남편 잃고 나서는 더 그냥 사는 것 같아. 많이 힘들었겠다. 응.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 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긴 침묵이 흘렀어요. 한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갔죠. 준서야. 응? 우리 그때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전 한참을 생각했어요. 모르지. 어쩌면 캐나다에서 고생만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널 따라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인생은 알 수 없잖아. 그래, 알 수 없지.
미란이가 제 팔에 머리를 기댔어요. 준서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현실이 걸렸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린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카페에 앉아서요. 미란아, 나 솔직히 말할게. 해봐. 나 지금 한국에서 별 볼 일 없는 회사원이야. 곧 명예퇴직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돈도 별로 없고 원룸에서 혼자 살고 영어도 못해. 미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완벽하지 않아. 외롭고 늙었고 미래도 불확실해. 캐나다에 집이 있긴 한데 그것도 대출 끼고 산 거야.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난 캐나다 가서 살 자신도 없고 넌 한국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힘들 거고. 그럼 끝인 거야? 겨우 만났는데? 미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서야, 나 33년을 혼자 살았어. 물론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지만 늘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어. 근데 너 만나고 나서 그게 채워지는 느낌이야. 나도 그래. 이혼하고 6년 동안 그냥 숨만 쉬고 살았어. 근데 너 만나고 나서 살아있는 느낌이야. 그럼 우리 해보는 거 어때? 천천히. 급하지 않게. 근데 어떻게? 넌 캐나다 있고 난 한국 있고 나 한국 올게. 시간 좀 걸리겠지만 정말? 아들은? 현우는 다 컸어. 이제 독립할 나이야. 그리고 내가 행복하길 바라. 확실해? 후회 안 할 거야? 33년 전에 제대로 헤어지지 못한 게 후회야.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 함께. 그날 전 미란이를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미란이가 말했어요. 나 2주 후에 캐나다 돌아가야 해. 응, 알아. 그 전에 내 딸 만나고 싶어. 괜찮아? 정말? 응. 내 아들한테도 너 얘기했어. 다들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틀 후 저는 딸 지우를 불렀어요. 미란이를 소개했죠. 지우야, 이분이 미란 이모시고. 안녕하세요. 저 이지우예요. 지우가 먼저 인사했어요. 미란이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녕, 지우야. 나 박미란이야. 너 아빠 친구. 어릴 때부터요? 응. 초등학교 때부터. 셋이서 카페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지우는 생각보다 긍정적이었어요. 아빠, 좋아하시면 만나세요. 지우야. 전 괜찮아요. 진짜요. 아빠가 웃는 거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요. 그리고 미란 이모 괜찮으신 것 같아요. 고마워. 미란이도 캐나다에서 아들 현우와 전화 통화를 했대요. 현우도 긍정적이었다고 해요. 엄마 인생 사세요. 전 이제 다 컸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미란이가 캐나다로 돌아가는 날, 전 공항까지 배웅 갔어요. 출국장 앞에서 미란이가 말했어요. 준서야, 나 1년 안에 올게. 집 정리하고 현우 일 안정되는 거 보고. 그렇게 오래 걸려? 응. 시간이 좀 필요해. 근데 꼭 올게. 나 기다릴게. 얼마나 걸리든? 응. 얼마나 걸리든. 미란이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이거. 내가 쓴 시들 내가 적어놨던 공책. 너 줄게. 이거. 버리지 않았구나. 못 버렸어. 한 번도. 전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나도 줄 게 있어. 이거. 안에는 제가 미란이에게 쓴 시들이 담긴 노트가 있었어요. 복사한 거였죠. 이거. 내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 썼어. 너한테 주고 싶어서. 근데 줄 수가 없었어. 미란이는 첫 장을 펴서 읽었어요. 내가 늙어서 내 이름을 잊어도 내 심장은 내 이름으로 뛸 거야. 미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서야. 나 비행기 놓치겠어. 응. 곧 올게. 응. 기다릴게. 마지막 포옹을 하고 미란이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죠. 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후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미란이는 약속대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엔 6개월이면 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죠. 집 정리하고 아들 결혼식 치르고 여러 가지 정리할 게 많았대요. 작년 가을 미란이는 드디어 한국에 왔어요. 이번엔 영구적으로요.
우린 예전 동네 근처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이름은 그네. 우리의 그 그네를 기억하면서요. 전 조기 퇴직했어요. 어차피 명예퇴직 대상이었고 받은 돈으로 카페를 시작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미란이도 캐나다 집을 팔아서 자본금을 보탰고요. 카페는 작지만 아늑해요. 벽에는 우리의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1987년 초등학생 시절, 1992년 고등학생 시절, 그리고 2025년 재회 사진까지요. 손님들이 가끔 물어봐요. 사장님들, 두 분 무슨 사이세요? 그럼 전 미란이를 보며 웃어요. 소꿉친구요. 그리고 미란이가 받아요. 첫사랑. 그리고 마지막 사랑. 주말이면 옛날 동네 놀이터에 가요. 그 그네에 나란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죠. 가끔 지우랑 현우도 와요. 둘이 처음엔 어색해했는데 요즘은 제법 친해졌어요. 비슷한 나이 되니까요. 지난주에 미란이가 말했어요. 33년 돌아왔네. 응. 멀리 돌아왔어. 근데 결국 제자리로 왔네. 맞아. 준서야, 우리 이제 몇 년이나 더 있을까? 글쎄, 30년? 40년? 그럼 좋겠다. 우리 100살까지 살자. 그래, 100살까지. 석양이 지는 놀이터에서 우린 손을 꼭 잡고 그네를 밀었어요. 50살 어른들이 놀이터 그네를 타고 있으니 좀 우스웠지만 행복했어요. 전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이상하다고요. 33년 전에 놓쳤던 사랑을 50살에 다시 찾았어요. 늦었지만 이제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미란이도 저도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어제 카페 문을 닫고 집에 가는 길에 미란이가 말했어요. 준서야, 나 너무 행복해. 나도. 우리 잘 살자. 앞으로도. 응. 100살까지. 50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첫사랑과 함께 매일 아침 일어나고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그네를 타요. 33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50살에 다시 시작한 첫사랑 이야기요.